인류의 역사 중 가장 영향력 높은 사건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보다 더 큰 사건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다. 구텐베르크는 1455년 금속활자를 발명해 구텐베르크 성경 180부를 인쇄했다. 이 인쇄술은 당시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 보급되지 못했던 필사본을 오타가 없이 짧은 시간에 인쇄해 지식과 정보의 보급에 앞장섰던 계기가 됐다. 그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78년이나 빠른 금속활자가 청주에서 발견됐다. 고려시대 승려인 경환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몇근책인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현존 최고 금속활자 본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다. 본래는 학본으로 구성된 책이지만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학본만 남아있다. 책은 인간 지성의 발전을 크게 이끈 위대한 발명품이다. 1452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는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전 책의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비쌌다. 현재의 강남 아파트 가격처럼 높았기 때문이다. 글자에 접근하기 힘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전을 통한 한정된 지식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성직자들이 수고롭게 필사하여 만든 성경은 당시 인류 최고의 지식이 담긴 책이었다. 그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직자 군주 부자들은 지식과 지혜를 독점했고 일반 대중은 그들의 지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혁신은 기술 자체보다는 책의 보급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책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유럽 사회는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겪었다. 깨어있는 시민 계급이 탄생하고 개인의 지성이 네트워크화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식과 지혜가 쌓이고 그를 바탕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선순환을 시작했다. 책의 역사 초기 인류가 지핀 모닥불 주변에서는 신과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런 기회를 통해 조상과 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지식이 구전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 기억은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시기에 인생과 세상에 관한 지식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런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중요한 정보를 그림의 형태로 기록하였다. 그림은 뒷날 문자의 모태가 되었다. 문자가 고안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대신 기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유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록 수단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토기판이었고 후에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가 사용되었다. 고대의 정시를 보존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중심은 수도원이었다. 서적을 여러 권으로 필사하고 수도사들은 책을 만드는 수공 작업을 주도하였다. 필사가 외에 책에 그림을 그려 넣는 세밀화가, 양피지 제작자, 제본업자, 염료 제작자 등이 서적 제작에 참여하였다. 사람들은 찬미가지, 복음서 등 미사에 사용되는 저작물을 만들었다. 서적의 사퍼가 점점 더 풍성하게 실리면서 뛰어난 서적 사퍼 예술이 탄생하였다. 기원 후 100년경 중국에서 발명된 종이는 아랍인의 손을 거쳐 유럽에 전파되었다. 종이는 중세 후기에 이르러 양피지를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짐승 가죽을 원료로 하는 양피지로는 증가하는 기록 매체에 대한 수요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이 건립되고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중세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책은 까다로운 제작 여건 때문에 예나 다름없이 희귀하고 값어치가 높은 물건이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유동 활자를 이용한 서적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글자를 한자씩 필사의 책을 만들었다. 구텐베르크는 손수납으로 활자를 주조하였고 균일한 인쇄 상태를 만들어주는 인쇄기를 고안하였다. 그 후 유럽 전역에 인쇄소가 생겼고 서적상과 출판업자를 비롯한 출판시장이 서서히 발전하였다. 새로운 인쇄술을 바탕으로 서적과 논문이 대량으로 인쇄되었으며 엘리트 계층은 책을 매개로 의사소통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내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적인 운동으로 출현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진행에는 서적 인쇄술의 영향이 매우 컸다.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인 인쇄술은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흐름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기몽주의 시대에는 서적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전문화되었으며 서적상과 출판업자, 그리고 작가가 도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8세기에는 근대 지성이 산출한 책들은 통해 이성, 학문, 개인, 시민, 인권 등의 가치가 생겨났다. 현대생활 매체로서의 책 19세기에 이루어진 기술과 자연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은 다양한 학문적 결과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전문서적 출판사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대중문학시장 외에도 거대한 전문서적 시장과 실용서적 시장이 생성되었다.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취향,
경제 사정에 부합하는 출판물이 나왔고 사람들은 돈을 주고 책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았다. 책이 세상을 지배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인쇄술을 탄생시킨 결과 대량 출판과 컬러 인쇄, 그리고 서적 애호가를 위한 고급 판본 제작이 가능해졌고 복사를 위한 특수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라디오와 영화가 그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텔레비전이 여기에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책은 자유가 머무는 장소,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소, 뭔가를 정복하고 파괴할 수 있는 장소,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장소이다. 책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장 뛰어난 매체이자 불굴의 매체로 그 위상을 유지해왔다. 오늘의 찬란한 기계 문명도 알고 보면 그 바탕은 연장과 불을 만들 줄 아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손이 있더라도 말할 줄 모른다면 사람은 제가 체험하고 제가 만드는 일을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말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하고 들음으로써 남의 경험을 그대로 제 경험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듣지 못한다. 사람의 기억은 들은 말을 완전하게 받아서 오랫동안 지니고 있지를 못한다. 말의 이 같은 모자라는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람은 글자라는 것을 발명하여 말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말을 그림과 글자로 기록함으로써 말의 뜻은 더 먼 곳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고 훨씬 뒤에 오는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게 되었다. 말을 글자로 기록한 것이 글이요. 글을 손으로 쓰거나 인쇄한 것이 책인 줄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사람들은 책을 통하여서 앉아서 공자나 석가나 그리스도가 가르침을 베푸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을지문덕과 이순신 같은 민족적 영웅을 만날 수 있으며 링컨의 웅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호모와 단테,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을 수 있고 북극이나 바닷속 같은 곳에도 가볼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철학, 모든 문학, 모든 과학은 책으로서 보존되고 책으로서 전달되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책을 만드는 기술도 진보하고 있다. 목판 인쇄부터 시작해서 금속 활자를 지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옵셋의 발전도 지나고 이제는 소량 다품종의 책도 원하는 대로 저렴하면서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시대이다.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가능한 시대에 디지털 인전 장비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옵셋과 비교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싸고 빠르게 전국 최저가 교재 제안서 모든 책은 트윈벨 미디어에서